안녕하세요. 전기차 알려준 남자 전차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차남입니다. 오늘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스타쉽,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발사를 했는데 한 8분여 초 정도 날아가다가 결국은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성공이었다라고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큰 120m 정도나 되는 이런 큰 이제 우주선이죠. 이거를 쏘아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실패를 했고 이번에는 더 멀리 날아가다가 이제 폭발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두 번 뭐 폭발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더 잘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는 성공을 하면 한 4번 정도 만에 성공을 하면 정말 빠르게 성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큰 우주선을 날리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표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했던 그런 실수들, 그런 것들은 거의 개선이 돼서 상당히 이제 잘 됐다, 개선이 많이 됐다 이런 부분이고요. 요 표가 제가 눈에 딱 띄어 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요게 보면 이거는 이제 달러 얼마나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가 가면서 타임라인이죠. 타임라인. 근데 이제 결국은 1kg짜리 물건을 이게 들어 올리는데 우주로 보내는데 몇 달러가 드느냐, 요거를 이제 하는 표인데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까지는 여기 이제 소유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kg을 우주로 들어 올리는데 12,800달러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쭉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오면서 거의 뭐 별로 이렇게 싸지지가 않았어요. 천천히 내려가죠. 이 정도 지금 이제 10,000달러 정도는 이제 내려간 것 같은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결국은 1kg의 그 짐을 우주로 올리기 위해서 10,000달러 이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2010년 정도부터 해서 이제 스페이스X가 이게 파란 선, 이게 이제 스페이스X 부분인데 팔콘 1부터 시작해서 팔콘 9, 팔콘 헤비, 여기 이제 스타쉽이 이쪽에 있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팔콘 1 때는 여기도 이제 1kg의 물건을 우주로 들어 올리는데 12,800달러 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팔콘 9이 오면서 이 가격이 지금 한 3,000달러 정도, 1kg을 들어 올리는데 3,000달러 정도로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팔콘 헤비를 이렇게 요새 쓰니까 이거는 거의 뭐 한 1,500달러 정도, 1kg을 우주로 보내는데 1,500달러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어제 발사한 스타쉽을 쓰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1kg을 우주로 보내는데 200달러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스타쉽이 얼마나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진 거죠. 우주로 보내는. 그리고 그 스타쉽이 엄청 크다 보니까 엄청 큰 물건, 엄청 큰 물체들을 우주로 실어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는 거고, 들어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싸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비싼 스타쉽을 2번이나 그냥 폭파시켜 버렸지만 세 번째도 폭파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4번째 정도 가면
아마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잘하면 세 번째 성공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초기에 그런 시험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게 성공해가지고 한 번 이제 성공하면 계속 대부분 성공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1kg의 짐을 우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200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효율적이고 정말 대단한 기술 같은 거죠. 물론 뭐 일론 머스크는 이 스타쉽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뭐 달나라로 아니면 화성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거기에 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상당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안정성이 확실하게 이렇게 담보가 돼야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냥 짐차라고 생각을 하면, 조그만한 무슨 뭐 자전거에 실어 가지고 나르던 이런 시대에서 완전히 막 24톤 그 덤프 트럭 이런 걸로 해서 실어 나르는, 그럼 얼마나 싸고 한 번에 대량으로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삽으로 흙을 한 번 떠가지고 뭐 몇 킬로 갖다가 놓고 이러던 걸 덤프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확 갖다가 하면 엄청나게 효율적이겠죠.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된다. 이 스타쉽의 의미를 짐차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사람도 한 100명씩 태워가지고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눈에 띄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가격이 이제 점점 이렇게 킬로와트시당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아직 비싸요. 그렇지만 2024년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확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또 2025년 되니까 또 그거보다는 적지만 상당히 내려가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사이에 배터리 가격이 확 내려가고, 그 다음에 좀 천천히 내려가죠. 요 한 2년 사이에 배터리 가격이 확 내려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골드만삭스의 그런 예측이 지금 나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루시드에서 출시한 그래비티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요 앞에 프렁크를 뭔가 이렇게 딱 짐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막아 놓은 게 아니고 평평하게 개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에다가 사람이 2명이나 앉아서 뭔가 이렇게 뷰를 본다던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요런 게 앞으로 보여질, 지금까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차를 뒤로 대놓고 트렁크를 열어가 트렁크에 앉아가지고 뭐 지는 해를 바라본다던가 뭔가 바다를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문화는 있었지만, 트렁크를 열어놓고 트렁크에 앉아서 이렇게 전망을 보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거는 없었는데, 새로운 문화가 이제 좀 시작되는 것 같아서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풀셀프 드라이빙 FSD 베타를 지금 미국과 북미 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북미 이외 지역으로 이걸 이제 확장을 해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테슬라 모델 Y 오너스 매뉴얼인데 사용 설명서에 이제 보니까 한글 FSD에 대한 FSD 베타에 대한 한글 설명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가져와 봤거든요. 이걸 보니까 한국에서도 FSD 베타 테스트 시작이 얼마 안 남았구나, 지금 이런 게 이제 돼서 곧 되는 것인가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FSD 베타로 해서 이 사람이 홀마스카다라고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3시간 7분 동안 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인터벤션,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3시간 7분을 내리 운전을 했다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요새 가장 뜨거운 지금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그 사실 그 샘 알트만이 이제 오픈 AI의 그 CEO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해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그 이사회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추측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존경하는 장동인 대표님께서 뭔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이걸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샘 알트만이 해고를 당한 그 가장 큰 이유로 이게 추측해 놓은 게 결국은 이제 AGI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폐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 이사회가 샘 알트만을 해고한 게 쿠데타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AGI가 왜 문제가 되고 이걸 왜 쿠데타로 해서 이 CEO를 해고를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거는 특히 이제 AGI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초인 그러니까 사람보다 지능이 더 높은 그런 AGI이기 때문에 일반 그 인공지능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다 똑똑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사람보다 더 똑똑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보다 더 똑똑한 로봇이 나왔다. 그런데 그 로봇이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사람을 위해서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할까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더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을 인류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인공지능을 핵무기에 비교를 하는 거죠. 핵폭탄, 핵무기. 그걸 이제 만든 사람이 누군가요?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그 핵무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인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해가지고 엄청 괴로워하고 이런 게 이제 원래 그 영화로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결국은 이게 2차 대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인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괴로워했듯이 나중에 근데 이제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IAEA라든가 뭐 NPT 뭐 이런 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 핵무기를 이렇게 국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이런 조약,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핵폭탄이 터지지 않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막 이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핵폭탄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무 앞서 나가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 제도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를 들어 이 오픈 AI 이 회사가 인공지능에서는 최고로 빨리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핵폭탄 같은 거를 만들어내 가지고 막 자기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인류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도 자기들은 이제 그 뭐 상업적으로 뭐 이거보다는 이거를 아주 그 인류를 위한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저걸 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비상업적인 그런 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해 왔는데 근데 이 샘 알트만이라는 이 CEO 이 사람이 이게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더 좀 가야 된다. 그래서 떼돈을 벌고 막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오픈 AI 그 자체가 그 비상업적인 이런 형태로
이사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이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상업적인 이런 부분이 돼 가고 있고, 이게 뭐 900조인가요? 이렇게 그 회사 가치도 인정받고 막 엄청나게 세상을 바꾸는 회사가 돼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사회의 그 시각과 샘 알트만의 시각이 좀 다른 거예요. 이사회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아주 그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사회 멤버들이 거의 이제 외부 사람들이야. 그리고 오픈 AI 그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 샘 알트만도 주식을 안 가지고 있듯이. 근데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도 유치하고 막 회사 규모도 키우고 이거를 막 사람들이 유료로 이용하도록 해가지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AGI 이것도 좀 인류에게 뭐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이런 식이 아니고 좀 돈 버는 이런 쪽에 좀 그리고 좀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사회가 이 사람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해서 해고한 게 아닌가라는, 그건 이제 제 추측이고요.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이사회가 샘 알트만을 해고를 했는지 그건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나올 것 같고, 아무튼 인공지능계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계속 이렇게 서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런 거에, 인공지능은 핵폭탄이고 인류를 멸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를 하고, 샘 알트만도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거 범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 그런 게 생겨나지도 않았고, 근데 오픈 AI는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고 거의 뭐 이 인공지능 업계를 주도하고 있고 막 테슬라, 전기차의 테슬라처럼 아무도 못 따라올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달해 가고 있으니 자꾸 이렇게 욕심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를 자꾸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이사회에서 이제 이놈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잘라,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제 상황이 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뭐 49%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방향이 좋은 거예요. 상업적으로 이렇게 좀 돈도 되고 막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게 결국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거가 될 이렇게 최대 주주니까 될 거고, 이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샘 알트만의 방향이 은근히 좋은 거죠. 이러다 보니 근데 이제 이사회가 샘 알트만을 해고를 해버리니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열받는 거죠. 그래서 되돌려라,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좀 우리 대주주야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니까 지금은 또 이제 샘 알트만을 이제 다시 복귀시키려고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제 또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또 이게 엄청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갈지 점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좀 전문가이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 같은 거를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은 AI를 누가 컨트롤할 것인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그 오픈 AI의 그 샘 알트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샘 알트만은 결국은 이제 좀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좀 비슷한 그런 게 좀 보인다. 그래서 샘 알트만은 오픈 AI에서 잘려 가지고 나가더라도 지금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걸 하겠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잘리니까 그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또 같이 나가서 그런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막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그 투자가 몰릴 그런 분위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그 샘 알트만이 오픈 AI의 그 대표 인물로 해서 엄청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했는데, 샘 알트만을 자르고 나니까 다른 그 핵심적인 멤버들도 막 샘 알트만 따라서 나가서 스타트업 차린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그 회사의 가치가 완전히 그 수직 낙하하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완전히 날개 없이 이제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이제 파급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당황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샘 알트만을 데려오고 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갈등 상황, 그 세력, 하여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강한 그런 주장들이 결국은 이제 부딪혀 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겠죠. 그리고 또 오픈 AI가 그냥 일반 그런 회사가 아니고 엄청나게 그 이 업계, 인공지능 업계를 주도하고 엄청 그 저 앞에 나가고 있는, 발전 속도도 제일 빠른 그런 업체다 보니까 이 업체의 그 방향이 이제 앞으로 그 인공지능 업계라든가 우리 삶에 또 이렇게 막 영향을 미치고 그런 관련된 논의가 막 좀 폭발적으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전기차 알려준 남자 전차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